입술은 어디 무슨 과에서 꿰맬까요? 팔은 사실 여기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. 이제 몸 신체 부위 어딘가가 이제 절단이 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. 가장 흔한 게 손가락이에요. 손가락 어디에? 문틈에 약간 노이로제가 있어요. 이게 많이 보다 보니까. 그리고 실제로 저희 엄마가 한번 잘렸어요. 여기 다 뜯어졌는데 괜찮아요? 여러분, 인플루언서의 현실이에요. 이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. 조카가 문을 쾅 닫았어요. 이게 살살 다치면 살살 다치면 이러고 펑 하겠지만 어떻게 다쳐요? 빵! 이거 내가 닫은 거 아니야, 바람이 닫은 거야, 이거 한 번씩 하잖아요. 그렇게 다치면은 그냥 절단돼. 그래서 저는 응급실에 있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봐서, 여기가 떨어진 이유도 그거예요. 이거 애들 손 안 끼게 해놓는 거 있거든요. 그거 붙여놨다가 빡 했는데 저기가 빡 이렇게 같이 뜯긴 거. 그래서 저는 애기들 때문에 저기 다 걸어놨고, 그 다음에 그것도 제가 쇼츠에 올린 적 있는데, 문고리 확 안 다치는 거 실리콘으로 된 거 있거든요. 진짜 좋은 거 있어요, 문 안 다치는 거. 그런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꼭 가셔야 돼요. 저희는 안 가지고 왔어, 만약에 그러면은 보호자 가서 찾아오라 그래요. 그럴 정도로 어쨌든 중요해요. 이걸 살리려면. 사실 이거 휴지로 하시면 안 돼요. 휴지를 막 들러붙거든요. 휴지가 가장 좋고, 집에 거지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수건으로 휴지 다 달라붙어. 이게 피. 꺼지가 가장 좋아요. 하여튼 집에 꺼지는 늘 있어야 돼. 거지는 사실 거기에도 유효기간이 있기는 한데 밀봉돼 있는 상태로 쓰기 때문에 집에서 그걸 가지고 뭐 수술하고 드레싱을 하진 않잖아요. 단순 지혈 목적 정도면 유효기간 지나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비해 놓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이런 신체 부위는 오염원에 만약에 노출이 됐다면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고, 좀 차갑게 해서 가져가는 게 좋아요. 우리 장기이식 이런 거 드라마 보면 아이스박스에 막 후닥닥닥 가져가잖아요. 그런 원리. 살짝만 물을 적셔서 거기에 이제 올려서 비닐봉지로 이렇게 싸요. 그런 다음에 얼음을 그 겉에 한 번 더 싸요. 그러니까 얼음이 든 비닐봉지 안에 이걸 넣는 거지. 이렇게 해서 좀 차갑게 마르지 않게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, 거지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상태만이라도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. 손가락 이런 거는 대학병원급 아니더라도 요새 수지접합병원 이런 전문 병원들이거든요. 그런데도 굉장히 수술도 잘하고 대형병원 응급실보다 빨리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 대형병원 응급실도 이렇게 절단사고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봐주는 면이 있지만, 그래도 더 중증 환자가 있으면 밀려요. 그렇게 찾아가시는 것도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. 제가 응급실에 딱 간호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공부하기가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다양한 환자들이 오잖아요. 오늘 내가 근무할 때 어떤 환자가 올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. 병동 같은 경우는 내가 정형외과 병동이다 그러면 정형외과 환자가 오겠지. 응급실은 몰라.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, 와, 이거 그럼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돼? 너무 힘든 거예요. 알려주지도 않고. 다 바쁘고 이러니까 알려줄 새가 없어. 알려주다가도 막 뛰어가야 되고 이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선택을 했던 방법이, 많이 오는 환자를 이렇게 추려보자.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온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엑셀로 이렇게 쭉 받아가지고 정렬을 했어요.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오는 환자가 그때 당시에 배가 아픈 환자였어요. 그럼 원인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든 그냥 내과적인 질환인 환자는 어쨌거나 배가 아파요 하고 온 환자가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이제 찢어지는 환자가 많더라고요. 그게 이제 부위가 어디가 됐건, 애기들도 많이 오고 뭐 찢어지고, 아까 이제 칼 뭐 이런 것도 있고, 베이고, 교통사고 나고 넘어지고, 그냥 뭐 진짜 1cm 2cm가 됐던 어쨌든 찢어져서 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, 이제 우리가 찢어져서 오는 경우에 이제 출혈이 나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막 그 지혈제 같은 거 뿌렸다고, 그 하얀 가루, 그 뭔지 알아요? 그 원리가 그냥 거의 피떡지게 해갖고 지혈을 시키는 그럴 거예요, 아마. 그 지혈제를 뿌려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, 지혈제를 뿌리시잖아요. 들러붙는다 그랬잖아요. 그럼 그거 이제 칫솔로 문대요. 그거를 떨어내야 되잖아요. 그걸 있는 채로 봉합을 하고 그거 할 수 없잖아요. 소독을 하고 상처 위에 칫솔로 이제 문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. 뭐 그 순간에는 어떻게 지혈을 좀 먹게 할지는 모르겠지만,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응급처치는 절대 아니다. 지혈은 지그시 계속 눌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찢어졌다, 물론 찢어져도 정말 심하게 찢어져가지고 깊이 찢어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동맥이 찢어졌다 이러면 지혈이 안 되겠지만, 웬만한 이 열상 같은 경우에는 지혈이 잘 돼요. 근데 이제 우리 아실 거야. 지혈하다가 지혈 됐나? 안 됐어. 그럼 진짜 됐나? 벌려봐. 그럼 또 인정해 안 해?
그러니까 이거는 지혈의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눌러주고 자극하지 않는 건데 우리 다 됐나? 그거 벌려보고 또 이러고 피가 안 멈춰 이렇게 오거든요. 지혈을 한 채로 응급실에 오시는 게 가장 좋고 깨끗한 거에 베이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. 우리가 뭐 녹슨 칼이라든지 애기들은 이렇게 팡 부딪혀서도 이렇게 잘 찢어져요. 넘어져서 여기 눈 이런 데 찢어져 오는 애기들 많거든요. 그런 경우 이제 바닥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사실 세척을 할 수 있으면 똑같이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해준 다음에 지혈을 하면서 오면은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주변을 닦아만 주셔도 돼요. 입술은 무슨 과에서 꼬맬까요? 치과에서 꼬맵니다. 입술과 입 안 이런 데는 다 치과. 그리고 이제 얼굴 성형외과. 뭐 병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. 응급실의 그런 정책에 따라서 제가 있었던 데는 귀 이비인후과, 머리 신경외과 뭐 이런 식이에요. 목 이비인후과, 이제 이런 데는 외과, 팔 정형외과, 다리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. 팔은 사실 성형외과가 맞고 여기는 치과가 맞아요. 봉합밴드라고 이런 제품이 있어요. 제가 이것도 쇼츠로 올렸는데 완전 대박난 제품이거든요. 비싼 거라서 뜯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. 저도 비상용이거든요. 이 찢어진 부위에 이게 약간 실 대신 이렇게 붙여서 당겨가지고 살을 오므려서 봉합을 하는 원리예요. 그러니까 봉합의 원리가 사실은 벌어진 상처를 실로 이렇게 쪼매 놓는 거거든요.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찢어졌어. 그럼 여기를 막 칙칙칙칙칙 막 이렇게 봉합하잖아요.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로만 하면 그 안에 이제 새살이 차면서 붙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봉합을 하는 이유는 감염을 이제 예방하는 이유도 있지만 상처가 덜 남게 하기 위해서요.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뭐 봉합했어요? 그냥 벌어지면 그냥 지혈하고 놔뒀지. 봉합을 안 하면 흉이 크게 지기 때문에 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살을 붙여서 여기에 새살이 나게 하는 원리인 건데 그 원리랑 이제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, 이 봉합밴드도. 근데 실을 사용해서 꼬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부착을 해서 당기는 제품인데 미국에서는 비싸잖아요, 병원비가. 거의 이게 상비약처럼 있대요. 찢어져서 병원 가면 돈이 많이 나와버리니까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면 좋은 이런 제품도 있더라. 예.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졌을 때. 근데 이거는 요즘에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 저도 한번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, 근데 저번에 이게 우리 피디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러진 거 가지고 갔더니 완전 바보 취급 당했다고. 그래서가지고 부러진 거 왜 가지고 왔냐. 근데 실제로 이제 그냥 부러진 치아 같은 경우는 살리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. 치과 전문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응급실에서도 부러진 치아 가지고 오면 이제 응급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. 보통은 이제 뽑힌 치아, 뿌리까지 이렇게 썩 빠진 치아, 이제 요런 치아들은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 가지고 와가지고 빡 이렇게 넣어주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. 시간은 최대한 짧게, 그리고 손상이 최대한 안 된 상태, 그러면 이제 살릴 확률이 높고, 이제 주의할 점은 치아가 폭 빠졌어요. 그러면 이제 치아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. 슈슈 그려주세요. 슈슈 뿌리 부분을 잡지 않는 게 좋아요.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여기로 이렇게 갖다 꽂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잡지 말고 위쪽 치아 윗둥 부분을 잡아서 우유나 생리식염수, 사실 가장 좋은 건 생리식염수예요. 근데 우유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생리식염수를 구하기가 조금 힘들었으니까. 옛날에는 그 생리식염수 그 편의점에도 팔잖아요. 그럼 가면 어차피 편의점 갈 거면 우유를 사기보다는 생리식염수를 사는 게 가장 좋고, 생리식염수랑 종이컵 하나 해서 치아가 담길 정도로 생리식염수 뿌려갖고 가지고 오시는 게 가장 좋고, 자전거 타다 뽑혔다 그러면 입 안에 넣으셔도 돼요. 그리고 넣기 전에 한번 세척을 한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이나, 그래서 우리가 뭐 모래밭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 지저분하잖아요. 그래서 헹궈서 담아서 가지고 와주시는 게 가장 좋고, 이제 출혈되는 부위는 살짝 거즈로 약간 지혈 정도 해주신 상태로 오시면 좋아요. 근데 막 그 입에 넣으라 그랬다고 애기들한테 막 애기 입 빠졌는데 애기 입에 넣고 이러면 애기들이 막 삼켜버리거든요. 애기들이 아니고 성인들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, 가지고 가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거, 그리고 제가 좀 전달드리고 싶었던 정보들을 좀 모아가지고 떠들었는데 굉장히 오래 떠들었어요.
재밌는 컨텐츠가 나올 것 같다.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, 그리고 또 응원 댓글, 잘하고 있다, 구슬 언니 역시 간호사 출신이라 좋은 정보를 준다,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힘이 뿜뿜 나서 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영상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,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그것들 모아서 또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 구슬 언니가 올리는 영상에도 많은 관심,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